이재명 정부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목표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참 웃깁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실 정부도 처음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무주택자들이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럼 대출을 더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걸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이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았어요. 와,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네. 무주택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더 올라간 거죠. 결국 무주택자들은 더 비싼 집을 더 많은 빚을 내서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이 든 약이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어요. 당장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목이 마르게 되잖아요. 대출을 늘려주는 것도 똑같았어요. 당장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집값만 더 올라서 더 사기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봤어요. 2020년에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젊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정부에서 대출 많이 해준다니까 집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 사세요. 대출도 많이 해주고 좋은 기회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산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집값이 더 올라서 이사도 못 가고 빚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집값은 더 올랐는데 빚은 너무 많아요. 이사하고 싶어도 못 이사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대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구나.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무주택자들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빚을 지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대출을 늘려주는 대신에 집값 자체를 내리기로 한 거죠. 이게 진짜 치료제예요. 독이 든 약을 끊고 진짜 치료제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욕을 먹거든요. 서민들한테 대출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집 사려고 하는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쏟아져요. 하지만 정부가 용기를 낸 거예요.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진짜 서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정한 거죠.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인기보다는 정의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늘려주는 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치인들은 보통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달랐어요. 틀렸으면 바꾸면 되지. 국민들이 더 중요해. 이런 마음으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도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은 빨리 사야 해, 더 비싸지기 전에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조금 기다려볼까라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정부가 노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거죠. 지금 급하게 살 필요 없어.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집 사는 걸 서두르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빚내서 집 사는 시대가 끝나고 돈 모아서 집 사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뒤바뀐 세상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세금 문제예요.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집 사고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중개한 거래가 있어요. 성동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였어요. 그 집을 3년 전에 11억 5천만 원에 사신 분이 최근에 18억 7천만 원에 파셨어요. 3년 동안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출을 50% 받아서 실제로 들어간 본인 돈은 5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억 7천만 원 투자해서 7억 2천만 원을 번 거예요. 수익률이 125%예요. 3년 만에 투자한 돈의 2배를 번 거죠. 그럼 이분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아세요? 양도소득세로 8천만 원 정도 냈어요. 7억 2천만 원 벌어서 8천만 원 세금 낸 거예요. 세금이 11%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인이 3년 동안 7억 2천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20% 이상 내야 해요. 1억 4천만 원 이상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정한가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번 돈은 11% 세금 내고 몸 바쳐서 일해서 번 돈은 20% 세금 내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 뭔지 아세요? 회사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세금만 많이 내고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돈도 더 많이 벌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젊은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대기업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신 거예요. 사장님, 회사 다닐 때는 월급에서 세금 떼고 나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는 1년에 억 단위로 벌면서 세금은 얼마 안 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하는 걸 더 선호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이래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다들 부동산 투기만 하려고 하면 누가 진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세금을 걷자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번 돈도 노동으로 번 돈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노동으로 번 돈의 세금을 낮춰주든지요. 어쨌든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도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세금을 왜 더 내야 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그럼 노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나요? 직장인들도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부동산 투자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의 세금 시스템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세금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으로 번 돈에도 제대로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집값이 안정되겠죠. 그러면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일석삼조예요. 세금도 공정하게 걷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런 정책을 안 했을까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무서웠던 거예요. 세금 올리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이 망가져요. 이런 목소리가 크니까 정부가 눈치를 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무주택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공정하게 해주세요. 왜 일하는 사람만 손해봐야 해요?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 공정한 세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번 돈에도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어요. 정말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변화들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언제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어디서 떨어질까?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정책이 발표된 후로 제 사무실에 오는 손님이 확 줄었거든요. 하루에 50통씩 오던 매매문의 전화가 이제 2-3통밖에 안 와요.
이게 바로 시장의 신호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집값이 떨어질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예상해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부터 6개월까지예요. 이 기간에는 매물이 급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들이 이거 정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가격은 크게 안 떨어져요. 집 팔려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사려는 사람도 아직 있거든요. 정책이 나왔지만 혹시 집값이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단계는 6개월 후부터 1년까지예요. 이때부터 진짜 가격 조정이 시작될 거예요.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특히 비싼 집들부터 먼저 떨어질 거예요.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집들은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 많은 사람들도 굳이 지금 사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 1년 후부터 2년까지예요. 이때가 무주택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면서 무주택자들이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특히 5억에서 7억 사이 아파트들이 4억에서 5억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지역별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강남부터 떨어질 것 같아요. 강남이 제일 비싸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6억 이상 대출 안 되는 정책이 강남에는 치명타거든요.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 10억 이상이니까 현금으로 4억 이상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강북, 마포, 용산 이런 곳들이 떨어질 거예요. 이 지역들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마지막에는 외곽 지역들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외곽 지역은 원래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주택자들이 언제 집을 사야 하느냐예요. 제 조언은 이거예요. 지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직 집값이 떨어지는 단계가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사면 100% 손해봐요.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최소한 1년은 기다리세요. 1년 후부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세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2년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일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해요. 첫 번째로 신용 점수를 관리하세요. 나중에 대출 받을 때 필요하니까요. 카드값, 대출 이자 절대 늦지 마시고 신용카드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두 번째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 두세요. 직장인이시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이런 거요. 자영업자시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런 거 잘 챙겨두세요. 세 번째로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으세요. 적금도 넣고 용돈도 아끼고 부업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원하는 지역을 정해두세요. 막연히 서울 어디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포구 이 동네처럼 정해두세요. 그래야 집값 변화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부동산 공부를 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대출 조건, 세금 계산법 이런 거 미리 공부해 두세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1년, 2년 만에 확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이번 정부 정책은 정말 다르거든요. 진짜로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완벽한 타이밍. 우리 아이들은 다를 거예요. 혹시 뉴스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서민들 사다리를 걷어찼다.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맞는 얘기일까요?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당장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다리를 걷어찬 걸까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걸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의 사다리는 가짜 사다리였어요. 사다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는 사다리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더 올라서 결국 더 큰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상담해드린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년 전에 5억 원짜리 집을 4억 원 대출받아서 사셨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집값이 10억 원이 됐어요. 좋은 일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분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못 이사 가세요. 왜냐하면 더 큰 집들도 다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결국 4억 원 빚은 그대로 있는데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이게 진짜 사다리인가요? 오히려 덫에 빠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가짜 사다리를 없애고 진짜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진짜 사다리는 뭘까요? 집값 자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서 무주택자들이 무리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려요. 당장 몇 달 안에 확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1년, 2년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이번 정책이 정말 다르거든요. 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런 정책은 처음 봤어요. 정부가 진짜로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인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옳은 일을 하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럼 무주택자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희망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부자들만의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 점수 관리하고 자금 모으고 부동산 공부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거든요. 세 번째로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게 지금 집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사는 것보다 1년, 2년 후에 사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함께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 건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을 위한 거기도 해요. 이번 변화가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집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세로 평생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제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도 달라졌어요. 빨리 사야 해서 조금 기다려 볼까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빨리 사야 해 분위기였는데 처음으로 기다려도 돼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여러분 편이에요. 기다릴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정말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않아도 되고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